브이로그? 내가 그렇게 많이 못 먹어. 내 키가 되게 크잖아. 먹방의 가장 큰 카타르시스는 뭐야? 많이 먹어줘야 돼. 많이 맛있게 먹어야 되거든. 근데 되게 맛없게 조금 먹어. 목욕탕물은 무의식 중에 두 사발 드링킹했지만 잊고 있었는데 그걸 이번 주에 한번 진정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 그랬었거든. 그 사우나가 되게 여러 가지 7년 전에 한 번은 6개월 동안 그 사우나가 폐쇄가 된 적이 있었거든. 그 여탕에서 살인 사건이 났어.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 무슨 목욕을 하러 가가지고 살인 사건이나.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진짜 실화야. 내가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해줄게. 근데 이게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 여탕에 갔는데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떤 아줌마 한 중년 여성이랑 그 다음에 한 20대 중후반의 여자가 둘이 싸운 거야. 근데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 발단이 된 게 이 중년의 그 아주머니께서 빨래를 한 거야. 사우나에 와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지. 그것 때문에. 응? 여기가 무슨 뭐 빨래터냐? 왜 빨래 해가지고 빨래를 하냐? 설마 빨래 했겠니?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자기가 갖고 온 뭐 티셔츠 뭐 한두 개 정도 그냥 뭐 땀에 좀 젖었으니까 운동하고 와서 빨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약간 못마땅하게 여기 이 여자랑 싸웠는데 이 여자가 이 여성의 여기를 가슴팍인지 여기를 이빨로 물어뜯은 거야.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었어. 아줌마. 그래서 한 난리가 나가지고 6개월 정도 사우나가 돼가지고 폐쇄가 됐었어. 흑역사가 있었지. 어? 정말. 이게 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 사우나 매니아. 왜냐면 나랑 연락이 안 돼도 일요일 5시 반에 그 사우나 앞에 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그 시간에 가거든. 거의 대부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일본 가본 사람. 여기서 끊자. 수업해야 돼. 이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져. 참자. 자 오늘 우리 얘들아 봐야 될 부분이 뭐야? 왜 이렇게 시간 짧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니네는 혹시 기니? 나만 신나고 짧은 거야? 자 오늘 챕터 3에 자 노트 꺼내놓고 좀 잘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이 태는 얘들아 이렇게 해서 동사의 형태에서 동태를 따가지고 수동태, 능동태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그래서 모든 동태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능동태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수동태라고 하는 게 있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주어인 내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면 수동적인 거야, 능동적인 거야? 당연히 능동적인 것이지. 그래서 주어가 그 어떤 누구의 압박이나 압력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그냥 지가 하면은 지가 스스로 한다라고 해서 동작을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의미가 뭔가를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 모든 동사의 기본형에서 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주어가 지가 알아서. 반면에 수동태는 이 동태는 얘들아 동전의 양면이야. 마치 투부정사와 동명사처럼 본질적으로 같은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구별해주면 되는 거고,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이 수동태의 숫자는 뭘까? 받을 숫자야. 동작을 받는다라는 거지. 자, 봐봐 여기서 내가 석현이를 때리면 내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능동이지. 난 때렸으니까. 이 동작을 받은, 즉 주먹을 맞은 얘 입장에서는 뭐야? 수동이야. 때리면 능동이지만 얻어 터졌으면은 수동이 되는 거지. 동작을 내가 받은 겁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가 되어지다는 거죠. 그죠? 가장 본질적인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준영아, 수동태 이렇게 물어볼게요. 떡볶이의 주재료는 떡이지. 수동태의 주재료는 뭐야? 이거 빠지면 안 돼. 어?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수동태의 일종의 하나의 형태인 거고. 체리나 뭐지? 수동태의 주재료. 요거 없으면 수동태가 안 돼. 안 만들어져. 어? 비동사? 일반 동사는? 조동사는 어떻게 할 건데? 너도 몰라? 알았어. 아는 사람 아리. 아리 이름이 한글 순한글 이름이니? 아 아니야? 오 당연히 한글 이름이죠. 그래서 뭐? 목초가 빙고. 박수 한번 쳐줘. 이렇게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니. 얘들아 이게 되게 여러 가지의 다차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이게 나중에 분사 구문까지 연결돼요. 수동태는 기본 성립 조건이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연장시켜서 조금만 나가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의 성립 조건은 기본적으로 목적어야. 동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와 같은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문장의 형식을 한번 생뚱같이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가온이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얘기해봐. 자, 잠깐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자, 1형식은 뭐니? 스펠링으로 SV 그 다음 2형식 SC SC 주격 보호식 보호는 C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3형식 SVO 목적어 그지? 밟아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IO DO 그 다음에 주어 동사 OC 잘했어. 자, 가만히 보면은 그치? 우리 모든 문장은 아무리 나중에 뭐 영어 영문학과로 박사를 가더라도 5형식을 벗어난 문장은 없어. 영어 영문학과를 간다고 6형식, 7형식이 나오는 게 아니야. 모든 영어의 문장은 1에서 5형식까지만 존재하거든. 이 안에서 우리가 장난치는 거거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볼게. 요렇게. 자, 이렇게 나눌 때 아까 내가 영어로 따옴표로 우리 본문에 어떤 단어가 있었죠? 수업 집중력 테스트 문법 버전. 네가 뭐라 그랬어? 아까 따옴표로 느낌 표현이 있었잖아. 우리 독해할 때. 나눔이라고 했던 거 break. 그치? 자, 나눴어. 1, 2에서 나눈 다음에 3, 4, 5가 나눠졌지. 그치? 이걸 왜 나눴냐면은 거의 멀티 유니버스야. 세계관이 달라져. 그리고 지배자도 달라. 자, 여기 봐봐. 1, 2에는 없지만 3, 4, 5에 등장하는 게 누구야? 목적어지. 다시 말하면 여기는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 목적어가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얘기하지?
자동사라고 얘기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1형식과 2형식을 지배하는 거야. 알겠니? 1형식과 2형식은 누가 지배한다? 자동사가 지배하는 거야. 주어가 지배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목적어를 안 취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이 되니까. 그것도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어떤 애들은 이래.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선생님 뭔가 뒤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을 하는데 그럼 모르니까 하는 소리인 거지.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 있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 왜? 스스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수동태의 주요 성립 조건 가운데 주제를 아까 목적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얘가 자동사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야. 우리 수능 어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 줄 아니겠다? 나중에 뒤에 이제 풀어보면 알 거야. 자동사를 가지고 비동사 플러스 PP와 같은 수동태로 만들어 놓고 밑줄을 그어 놓고 이게 지금 어법상 틀리냐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자동사 가지고 수동태로 바꿔놓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다른 유니버스에 있는 이 세계 저 세계. 3, 4, 5는 얘들아 여기에는 없었지만 여기에 있는 게 다 목적어의 등장이야. 목적어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동사,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목적어에게 타인에게 의존해야 되는 동사야. 그래서 타동사라고 불립니다. 때릴 타자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얘는 3, 4, 5형식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를 타동사라고 얘기하고 얘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을 유자 있기 때문에 수동태 역시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동태를 배울 때 다 뭐다? 1, 2형식은 제외하고 3, 4, 5형식만 가지고 그동안 수동태를 배워왔던 거야. 알겠니? 요거 지금 기본 설명을 다 이론을 정말 자세하게 하는 건데 이제 요때에만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놔야 돼. 복습하고 본인 것을 이게 다시 복습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됐지?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할게.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주어진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시오 이런 원초적이고 1차원적인 문제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왜 썼냐면은 5형식 설명하려고 쓴 거야. 3, 4형식은 앞으로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다루지도 않을 거야. 근데 이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될 거야. 주어, 동사, 목적.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문장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서 일단 수동태로 바꿔봐라 라고 하면 윤서야 누가 제일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냐?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그지? 그래서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1번 그 다음에 동사가 밑으로 내려와서 요게 요 녀석이 2번 돼 요게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3번이 능동태 문장의 주어가 전치사 by 뒤에 목적격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요렇게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어가 어떤 동작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그 예일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썼던 명장문 책이 있어요.
원어민도 실수하는 라이팅이라고 하는 되게 거의 한 90년 정도가 된 책이 있거든.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다시 최신 경향에 맞춰서 다시 출판을 했어. 그래서 지금도 책이 있어. 교보문고나 예스24에 가면은 흥경이 이름 치면 선생님이 쓴 책이 나와. 거기 선생님이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은 영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동태형의 영작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I made a decision 이런 표현 되게 안 좋아. 그냥 I decide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수동태는 사실은 뭐냐면 도치랑 비슷한 거야.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근데 영작을 쓸 때는 영작은 무조건 간결하면서도 정확해야 되거든. 그게 기본이야. 미국 사람들 이렇게 영어 쓰잖아. 길게 장황하게 늘리는 거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수동태는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은 이거를 영작에서는 그렇게 니네가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쓰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올라가면 수행평가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시간 되면 봐줄 건데 그런 수행평가 할 때도 대부분 다 영작이거든. 가급적이면 능동형의 동사를 가지고 쓰는 게 올바른 태도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가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그지? 자,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할 수가 뭐냐면 요거 딱 하나는 알고 넘어가야 돼. 다른 거 3, 4 형식 가지고서 수동태 만든 거는 개코 하나도 안 중요하고 5형식은 왜 중요하냐면 얘 때문에 중요한 거야. 5형식을 대표하는 거. 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딱 하면은 누구야? 대표 선수. 손흥민이랑 이강인이랑 누구야? 대략 손흥민, 뭐 이강인, 뭐 누구지? 김민재 그 정도죠. 5형식은 얘들아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논리에 따르면은 5형식을 대표하는 동사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야 사실은. 그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 문제가 수능 문법에서는 단골 손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니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같이 통합적으로 봅시다. 사역동사가 있고 지각동사가 있어. 자, 이게 동사가 뭔지 다 알고 있지? 뭐 have, like, make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지각동사는 뭐야? 우리 인체에는 몇 감이 있어? 5감이 있지, 그지? 그래서 여자의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실제로 존재하는 감각이 아니야. 촉을 얘기하는 거지. 그잖아. 뭐 그런 말 들어봤지? 나의 육감. 안 들어봤니? 뭐 안 본 것도 많고 안 들어본 것도 많고, 그지 오늘? 그러니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체의 오감을 표현하는 동사가 지각동사야. 지각, 감각을 느낀다는 뜻이 되는 거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이런 애들이 다 5형식에 속해. 5형식을 대표하는 동사인데, 봐봐. 이게 이제 5형식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잖아, 그지? 여기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 올 거 아니야. 이런 거야. 하나 예문을 볼게. 자, 전형적인 5형식 사역동사. 나는 목적어인 그로 하여금 요거를 하게끔 했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로 하여금 숙제를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역동사인데, 이제 얘를 가지고 학교 시험에서도 이거 가지고 수동태로 바꾸시오 하는 그따위 문제가 안 나와. 그런 문제는 아예 잊어먹어도 좋아. 근데 어떤 포인트가 시험에 고등과정에서는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일단 이거 앞으로 당겨봐봐. 석현아, 바꿔볼까? 수동태로? 누가 맨 앞으로 나와야 돼? he. 그렇지. 여기 앞으로 튀어나와야겠지. 목적어니까 히 나왔지? 그다음 동사 와야 되겠지. 뭐가 와야 되는 거야? was. 그렇지. was it made. 됐지? 그럼 다 된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to do. homework by me. byme는 써두고만 안 써두고.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 자, 이렇게 돌리게 넣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다. 뭐냐?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오는 이 원형 부정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반드시 수동태 바뀐 문장에서는 앞에다가 to를 붙여야 돼. 예를 들어 이거. 자 그러면 체리는 바꿔볼까? I saw her crying. 이러지 뭐 in the park. 그렇지. She was it seen. 이제 뭐 남았어? 아 이거 crying 하지 말자. 갑자기 복잡해진다. 그냥 cry라고 쓰자. 자 여기서 하나 알려주면은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일 때와 그 다음에 현재 동사 ing일 때 문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 ing를 쓰는 경우는 그냥 그 당시의 동작 진행 사실을 강조할 때 ing 쓰는 거 보는 거야. cry라고 쓰면. 자 그러면 she was seen. 그다음 뭐가 와야 돼? 아? 원래는 뭐가 맞아 그냥 원래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야. 내려오면 되는 거야. cry in the park. 근데 이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지. To cry in the park. 그럼 니네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점점점 딱 결론 쳐놓고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수동태 만들 때 반드시 원형 부정사 앞에 뭘 붙인다? to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만 딱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해주면은 안 틀리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밑줄을 쳐놓고 틀린 거 고르시오. 근데 앞에 보니까 was seen이 있었어.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 이거 앞에 to가 있어야 되는데 to를 빼먹었네? 이게 어법상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것이지. 어때? 똑같이 중학교 때 배웠던 수동태지만 고등학교의 수동태는 문제에서 바라보는 출제자의 각도가 완전 다르지 다른 수동태를 보고 있는 거야. 니네가 그동안 본 게 달의 앞면만 같다고 한다면은 고등과정에서는 달의 뒷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할 수밖에 없어. 같은 달인데 내가 봤던 건 분명히 앞인데 이게 앞이 이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뒷면이 나오는 거지. 자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딱 정리하면 와 뭐야? 모고 시간 심해를 당했네. 최소한 니네가 봤던 문장에 등장하는 동사가 문법을 떠나서 독해를 할 때도 했는지 당했는지 이거 구별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 형태를 보고서 아 이거는 수동태다, 이거는 능동이다, 아 이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은 렌즈는 장착을 하고 있어야지.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마지막
수동태 하면은 제일 먼저 아리아 떠오르는 게 비동사 플러스 PPC. 그치? 그럼 그것만 수동태야? 그것만 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건 공부해왔지. 수동태라고 하면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비동사 플러스 PP만 오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수동태의 동사였죠. 물론 이것도 수동태이긴 한데 얘들아 두 가지라고 써놨지. 얘 말고도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 고등학교 올라오면 또 배우는. BPP는 얘들아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이걸 수동태에서 문법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구별하자면 좀 유식한 말로 이걸 우리가 상태 수동태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 동사 get과 become 딱 두 개만 있으니까 두 개만 기억해 줍니다. 여기 플러스 pp 역시 앞으로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수동태로 알아봐 줘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동작 수동태. 알겠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만났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 기본적으로 got fired, get fired는 뭐하는 거? 해고시키다는 뜻이지. 해고시키다는 뜻이. 이거 아무런 개념이 없고 이게 get 플러스 pp가 수동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이 동작 수동태라고 하는 걸 모르잖아. 수동태는 오로지 내 머릿속에는 비동사 플러스 pp뿐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건 주체가 바뀌는 거야. 그 사람이 뭔가 누군가를 해고시킨 게 아니야. 얘가 뭐 당한 거야? 해고를 되레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문법이 독해의 정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이거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 그냥 그거 해고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해고는 그가 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피해자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 문법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독해 정확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자, 나머지 좀 문제를 풀어오는데 44쪽까지. 그 다음에 그 백과사전 혹시 갖고 온 사람? 책 있는 사람? 요거 조금만 내줄게. 이거 우리 이미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풀어오면 되니까 영문법 개념백과에 보면은 우리 오늘 배웠던 걸 가지고 풀었지. 20 이거는 순서대로 안 나가. 알겠지? 주교재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서브의 기능이기 때문에 챕터 3에 보면 수동태거든. 20페이지에서 24까지. 자, 빠르게 모고를 피는데, 자, 오늘 모고는 29번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알겠지?